얘들아 이제 좀 또 이어서 또 할게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또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일반화해서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또 숫자로 바꿔서 또 문제 풀다 보면은 강선생님이 소민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냥 다 문제는 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될 거고 실제로 정말로 진심으로 선생님들도 이거 문제는 잘 푸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막 쭈뼛쭈뼛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야. 나도 그렇고 나도 너네한테 설명해 주려고 수업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갖고 온 거지 원래 문제는 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있게 돼. 근데 이럴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어서 좀 할게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A 사인에 저기 괄호 안에 있는 애 B를 끄집어낼 거야. 그리고 X 플러스 B분의 C 꼴로 만들 형태를 놓을 거고 여기서 얘네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지금 나 알파벳 기준으로 의미 체크하고 있는 거죠. A 먼저 알려줬고 B 먼저 알려줬어. 그럼 나는 C랑 D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얘네들은 아주 단순하죠.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죠. 그렇죠? 평행 이동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간 거고 지금 Y축 방향으로 D만큼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본 그래프 성질에서 뭐가 변하냐야. 뭐가 변하냐면 대칭축이 변해. 우리 아까 대칭축이 사인 그래프에서 뭐였냐면 x는 정점을 찍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계속 그 정점을 찍는다고 했었지. 아래로 정점, 위로 정점. 그치? 그래서 n파이만큼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어. 기억나니? 괜찮아? 괜찮지, 그치?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대칭축이 같이 가야지, 그치? 같이 가야 돼. 예를 들어볼게. y는 si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잖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좌우가 대칭이 된다고 했었어. 그렇지?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다 말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된다고 했었지? 이 간격이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씩 좌우로 움직여 라는 뜻인 거잖아. n파이가 1 넣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면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아듣고 있지? 그치? 요게 대충축이 근데 y는 sin x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 6분의 파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제 이 물결이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축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야. 어디로? 그럼 원래 2분의 파이였는데 얘만큼 오른쪽으로 왔네.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세로선이니까 x는 2분의 파이에서 얘가 옮겨진 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지, 그치? 그러니까 n파이만큼 옆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됐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대칭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일반화해볼게.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x는 2분의 파이에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옮겼지, 그치? 그러면 나도 마이너스 b분의 c를 해줘. 우리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써있으니까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플러스 6분의 파이 한 거잖아. 얘는 내가 그 부호를 지금 플러스로 써갖고 더 헷갈릴 수 있는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마이너스 해준 거야. 옮긴 만큼 거기에 n파이를 해주면 되는 거야. 대칭축이 이렇게 바뀝니다. 좌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뭘 하는 거냐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있는 x값들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쓸 거야. 잘 안 써. 거의 안 써. 괜찮아. 거의 이것만 해. 거의 이것만 할 거야. 알겠지? 어쩌다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고. 지워. 이해하지 마. 외워. 수학을 안 기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야. 얘는 어디로 움직인 거야? 좌우 위아래지? 그 얘는 뭐에 영향을 주겠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거야. 최대 최소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있던 애가 D만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줄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최대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어서 최대 최소가, 근데 A가 곱해지면서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A와 마이너스 A가 돼.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야. 근데 D만큼 평행이동하는 순간 D만큼 위에 얘가 올라갈 거고,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최소값도 위만큼 올라올 거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야. 이게 최소값이야. 괜찮지? 그치? 만약 A가 1이면은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겠죠. 최대 최소가. 아이고야. 이게 코사인도 똑같아. 선생님 사인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코사인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 코사인은 추가로 설명을 안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거를 사인은 이래, 코사인은 이래 하면서 외우는 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해.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인이 이런 느낌으로 저기에 달려있는 개수와 상수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코사인도 같은 의미니까 코사인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면 다 별치겠죠? 그쵸?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야지. 그걸 하는 게 이제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자. 지금 이제 개념 설명 얼추 끝났습니다. 얼추. 탄젠트 돼야 돼. 보자. 예를 들어서 y는 2 사인 2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이라는 그래프가 함수식이 있습니다. 얘들아, 어떤 선생님들은 함수는 그래프가 진짜 중요해 이러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이 파트에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물론 있어. 물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식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아직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식을 보고 어떤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게 잘 파악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 선생님.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주기가 가장 중요해. 항상 주기가 가장 중요하거든. 주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영향을 줍니까? 2번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 주기가 몇 파이였죠? 사인 그래프가 2파이였어. 근데 이 2번에 의해서 더 주기가 쪼그라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x가 각도인데 x가 2배가 붙었기 때문에 각도가 2배씩 증가하는 거야. 더 빠르게. 그러니까 1이라는 가장 높은 값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진 거니까 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최대부터 할게요. 최대값. 먼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최대가 얼마였죠? 1이야. 근데 여기 앞에 있는 1번 2가 붙으면서 진폭이 몇 배로 커졌어? 2배로 커진 거야. 그럼 최대값이 몇이 됐어? 2가 됐어. 근데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4번에 의해서 위로 한 칸 올라갔네. 그치? 최대값 얼마? 이걸 상상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찾으라는 거야. 그래프 그리면서 찾으라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난 반대일세.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걸 반대하는 유일한 단원이야 여기가. 최소값 해보자. 최소값 사인 최소값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진폭이 2배로 커졌어. 그럼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 그치? 파도가 커졌으니까. 근데 위로 한 칸 갔어.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잘 찾으면 돼. 여기까지 잘 찾으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행이동 얘기를 할 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2 사인,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이어서 푸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형은 누구냐면 y는 2 사인 2x가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형이야. 여기서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지는 애는 이런 문제 우리 많이 봤었지, 그렇지?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애. 우리 뭘 보면 되냐? 얘와 얘의 절대값을 보면 돼. 부호는 볼 필요 없어. 부호는 어차피 대칭 이동하면서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우리 y축 대칭하면 x 앞에 마이너스 붙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치? x축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 되잖아. 요 앞에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거식이 뭐야? 부호는 신경 쓰지 마. 포개어지는 걸 찾을 때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만 봐주면 됩니다. 지금 아주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무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어려워.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느껴지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노트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을 잘 듣고 왜 얘가 절대값이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지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지금 이런 예시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볼까? 뭐 지울까? 여기 지울게.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지? 괜찮지? 지워. 괜찮지? 여기 지우고. 자꾸 예시를 들면서 실제 문제는 그래도 할만하다. 할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보다는 좀 낫다. 이거 보여줄게. y는 이건 코사인으로 하자.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는 이거 쉬운 문제. 여기 오래 걸었지? 코사인 파이 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n 플러스 n 구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모양은 더럽지만 어쨌든 평행이동 자체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었어갖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봅시다. 먼저 이 부분을 파이로 묶어서 정리를 해야겠지. 그럼 2 코사인 파이의 x-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랑 계속 저 얘기를 같이 할 거야. 주기 찾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또 얘기한다. 1번, 얘 2번, 얘 3번, 얘 4번이야. 그러면 먼저 주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기야. 주기에 영향을 주는 애는 누구? 2번이죠, 그렇지? 2번. 그래서 얘 분의 몇 파이? 2파이야.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2파이에 파이로 나누면 돼. 그래서 주기는 2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다가 파이 단위로 무리수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수 하나 나와서 그래프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어차피 힘들어. 그치? 그래서 자꾸 그래프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 삼각함수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식을 보고 정보를 찾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 얼마니? 0. 그렇죠. 원래 최대값이 얼마였죠? 1이야. 얘 때문에 2가 됐어. 근데 두 칸 내려갔어. 그러면 최대값이 0이 되는 거 이해되죠?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만 자꾸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그 외적인 문제들은 극소수로 나올 거야. 요걸 갖고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고 우리 정작 이건 안 했네. 그래서 m 얼마? 1, n 얼마? 이렇게 이제 평행에 이동한 값들을 찾으라고도 할 거고. 또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바꿔갖고 대칭이동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거 니네가 풀어봐.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에 이동한 12 y는 a 코사인 3x 플러스 b. 야
얘를 요렇게 이동한 애가 얘야. A랑 B랑 주기랑 최대랑 최소값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느꼈겠지만 좀 풀고 하자. 풀고 이제 말 걸어서 밥을 X축 대체하면 호가 저기 붙으니까 Y축에 큰 사람 있니? 한번 체크 좀 해보자. 큰 사람 다 나온 사람. 보자. A는 맞고 B 맞고 주기 맞고 최대치도 오케이. 좋아요. 보자. 맞고 순서대로지? 오케이 다 맞고. 또 어디지? 요거 맞고 요거 B 다시고 주기 다시 여기 이거 자 A 다시 주기 다시 최대 최소 맞아. 어디 있어? 맞고 최대 최소 맞고 주기 맞고 잘했어. A B 맞고 아니다. 다시 뒤에 아닌데 최대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니? 얘가 맞았고 다시 뒤에 4개 봐봐. 맞고 오케이. 또 된 사람 어디니? A 다시 이거 뭐야? 5야? 여기 다 맞고 A만 다시야. A는 무슨 얘기일까 봐요. 오케이. 어디지? 이거 오케이. A1 나왔지? 어디 써 있어? 맞고 마이너스 1 나왔어 A? 아니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최대. 또 선생님 확인 안 해준 사람. 주기가 되네. 주기 2파이잖아. 원래 주기가. 주기 어떻게 변했어? 라고 표현해줘야 돼. 그렇죠. 주기 변해야 돼. 주기 얘 때문에 변했어야 돼. 3x 앞에 있는 거. 다시야. 보자. 다시 해보자 얘들아. 얘들아 봐봐.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개념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y는 코사인 3x 마이너스 1이야. y축으로 3칸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가 됐지, 그치? 식을 이렇게 됐으니까 A가 1, B가 마사야.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주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기가 뭐야? 2파이잖아, 그치? 그럼 주기는 2파이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얘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야. 얘가 각도에 영향을 주는 애니까. X값에 영향을 주는 애니까. 근데 내가 원래 넣던 X값들의 증가보다 증가를 3배 빠르게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각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각의 증가 속도가 막 빨라져.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느낌으로 1까지 도달했는데 막 빨라지니까 급하게 이렇게 도달한 거야. 그럼 주기가 3배 더 줄어든 거야. 3분의 1이 된 거죠. 주기가 3배 줄어들었던 말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3분의 1배로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3을 나눠줘야 돼. 이게 의미야.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외우지 못했을 때 비해서.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얘기하자. 얘들아, 이 3x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야. 얘는 최대 최소랑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최대 최소랑 상관 있는 영역은 여기야. 근데 여기는 1이니까 지금 최대 최소는 계속 1과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4칸 내려갔어. 그럼 최대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최소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할 소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문제는 좀 되게 못 푸는 편인데 설명은 되게 잘하잖아. 설명 기가 막히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최선이야.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설명이야. 장담할게. 니네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그 인강들을 다 찾아서 한번 봐봐. 유명하다는 사람들 거. 다 지잘난 척하고 앉아있지. 막 너네들이 잘 알아듣게끔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왜냐면 이 삼각함수가 정말 나중에도 많이 쓰여. 미적분이나 미적분 2로 가서 삼각함수를 또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이런 것들 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막 지잘난 척하려고 바빠서 그때 쓰는 얘기들 막 잔뜩 하고 앉아있고 막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하고 이런단 말이야. 아무튼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서 한번 잘 좀 되새기면서 하고, 선생님이 더 이상 그게 없어. 준비해온 문제가 없어. 책에 있는 문제로 풀어봅시다. 일단 먼저 탄젠트 하기 전에 사인이랑 코사인부터 좀 연습을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리라고 문제에 다 써 있거든. 근데 우리는 바꿀 거야, 얘들아. 그래프 그리지 말고 주기 최대 최소 찾을 거야. 무조건. 우리는 알겠지? 그래서 817번부터 826번까지고 817부터 26번까지 8문제고 중간에 빈칸 채우고 이런 문제들 하지 마. 그런 문제 하지 말고 우선 사인, 코사인, 식에 조금 익숙해져 보자. 817번에서 26번까지 주기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거 다 먹거든? 선생님이 그 주기 최대 최소 순으로 답을 칠판에다가 써줄게.
문제 번호 안 쓰고 그냥 순서대로 쓴다잉. 혹시 선생님이 틀린 거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빨랑빨랑 하다 보니까. 네 개씩 답 써놨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거든? 무슨 대칭이야? 응? x축 대칭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그려질 건데 x축으로 대칭해도 최대랑 최소는 변하지 않아. 그림이 이렇게 그냥 그려질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대칭. 응? 그럼 선생님 같이 얘기를 해줄게. 그게 너 뭐라고? 지금 x의 개수가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얘는 x에 내가 어떤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넣었는데 2분의 1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원래는 요만큼 속도로 증가하는 게 이렇게 증가해. 주기가 더 커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한마디로 원래 주기가 2파이였지?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4파이가 돼. 이해됐어? 얘들 요거 잠깐만 같이 봅시다. 봐도 될까요? 해도 되지? 얘들 이거 뭐 한 건지 얘기 좀 같이 해보자. y는 코사인 x가 있었어. 근데 먼저 여기 지금 뭐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y는 이라고 함수식을 쓰지는 않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다가 붙인 거야. 그러면 y에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얘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던 애야. 근데 x축 대칭 해봤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 최소 변해 안 변해? 주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위아래랑 그냥 뒤집어진 형태니까 얘는 사실 그래프의 개형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정보는 아무것도 영향을 안 끼쳐. 근데 이게 y축 방향 평행 이동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해. 예를 들어서 위로 한 3칸 올라가는데 x축 대칭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해. 근데 우선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야. 거기는 그냥 아예 아무 의미가 없어. 최대 최소가 그냥 1 마이너스 1입니다. 824번은. 이거 x 앞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야 지금. 아까 전에 2x일 때를 생각해보면 주기가 더 짧아져서 2파이라는 주기를 2로 나눠서거든. 주기가 작아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주기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눠야 돼. 그러면 번분수 써서 4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근데 우선 탄젠트 그래프부터 좀 설명 좀 할게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상한 개수들을 잠깐 붙일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코사인이 메인이야. 알겠지? 탄젠트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 숙제하면서도 느낄 건데 아주 많지 않아. 문제 자체가 그냥 좀 탄젠트 안 내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정도 내는 느낌, 그 정도 느낌으로 나와. 그래서 탄젠트는 그리고 그림 자체는 짜증나는데 알아야 할 정보는 사인 코사인보다 오히려 적어. y는 a 탄젠트 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 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봅시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먼저 A부터 체크를 해볼게.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A는 뭘 의미했냐면은 sin x에다가 A가 곱해지는 건 Y 값이 그냥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 거밖에 의미가 없었죠? 그쵸? 진폭을 의미한다고 했었어. 근데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어차피 무한대야. 그러니까 A가 붙어도 가파른 정도가 가파라져 더. 그거는 있거든. 근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젠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붙어. 이 하얀색이 y는 탄젠트 x라고 할게. 근데 만약 여기에 2를 붙으면은 이게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 뿐이야. 이거밖에 변화되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탄젠트에서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A가 있는데 어떡하지? A 때문에 신경 쓰여? 전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A 대해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A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죠. 얘는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얘는 주기를 건드릴 거야. x의 개수가. 그래서 얘가 주기를 건드릴 거고, 얘들아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몇 파이였죠? 양파이였죠, 그쵸?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그려지니까 주기가 파이잖아. 똑같아. 이 앞에 개수가 붙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각을 넣으면서 계속 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만든 건데, 여기다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걸 넣을 때마다 여기 붙어있는 애들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겠죠, 똑같이. 그래서 똑같아. 얘도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주기는. 그냥 단순해. 우리 아까 전에 코사인, 코사인은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게 이거야. 정근선. 일단 생각해봐. 잘 생각해. 정근선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그러면 얘에 어떤 이동에 영향을 미치겠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때문에 정근선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얘를 정근선이라고 알파벳 기준으로 가다가 바꾼 이유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애를 뜻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탄젠트 B의 X 플러스 B분의 C로 바꿔서 얘가 정근선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축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정근선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정근선이 원래 뭐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원래 정근선이 뭐였냐면 X는 2분의 파이라는 위치에 정근선이 있었어. 그쵸? 근데 파이 간격으로 정근선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n 파이. 이게 원래 정근선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만큼 지금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x축 방향으로 간 거지 점근선도 똑같이 그만큼 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만 해주면 돼. 그거요. 괜찮지? 그렇지. 이 점근선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 그래서 점근선은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y는 탄젠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점근선을 찾으세요. 얘들아 봐봐. 이게 점근선을 찾는 방법인데 원래 봐야 돼. 그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점근선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얘기해. 주기랑 점근선이야. 최대 최소 대신에 점근선. 봐봐. 원래 얘의 점근선의 그 식이 뭐였냐면 2분의 파이의 n 파이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x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x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거 잘못 표현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요거 적었니? 선생님 요거 주기를 적용을 안 해줘서 미안해. 요거 다시 얘기할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주기가 짧아지면서 점근선도 같이 바뀌어야 돼. 평행 이동하면서도 바뀌는데 주기가 바뀌어지면서 점근선도 같이 바뀌어야 돼. 선생님 그거를 아예 빼고 생각했다. 얘들아 봐봐. 다시 보세요. 요령을 먼저 알려주고 이론을 설명해줄게. 다시 우선은 요 x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점근선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요 x 자리가 요렇게 지금 바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요렇게 만드세요. 탄젠트 그래프에서 점근선 찾는 그냥 연산법이야. 알겠지? 의미는 아직은 부여하지 말자.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탄젠트 식에서 점근선 찾으세요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애를 좌변에다가 쓰고 우변에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점근선식을 쓰세요. 그래서 이 식을 x는으로 변환해. 그러면은 이 x는 3분의 파이 넘어오면서 6분의 5파이 될 거야. 6분의 5파이 플러스 n파이 되죠? 이걸 2로 나눠. 그럼 x는 12분의 5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이게 주기가 바뀌어서 이게 바뀐 거야. 원래 파이마다 이렇게 점근선이 생겼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2가 되면서 주기가 2분의 1로 짧아졌죠. 그쵸?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위도 2분의 1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영향을 그렇게 주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쵸?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푸는 연산법을 알려줄 거예요. 연산법. 의미를 아직은 좀 헷갈리더라도 요 부분이 변한 부분을 점근선식을 써놓고 요렇게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x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점근선을 찾는 법이야, 법. 점근선을 찾는 법. 알겠지? 근데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주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서 쓰던 거 말든가 어쨌든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점근선의 그래프가 원래 x는 다시 y는 a의 탄젠트 b x 플러스 b분의 c의 플러스 d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 때문에 주기가 변했고 얘 때문에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점근선의 식을 파이 플러스 나 공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선은 얘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럼 그건 똑같아. 요걸 계산한 게 요 6분의 5파이가 된 부분이고 얘 때문에 주기가 짧아진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지금 공식화를 굳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연산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일반화한 식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냥 구하는 요령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고야. 힘들지?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써놓을게. 기준선. 아까 전에
기준선 가로축이죠, 가로축. 그 탄젠트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 탄젠트 그래프 꺾이는 부분이 D에 의해서 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야. 탄젠트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 주기와 점근선 찾는 거야. 사인 코사인은 주기와 최대 최소였죠. 그쵸? 주기와 최대 최소.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와 점근선이야. 그게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의 거의 7~80% 이상을 차지할 거야. 그런 걸 구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것만 잘 구해도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문제를 풀리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이제 시점이 올 거고, 거기서 더 공부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프도 좀 뭐 떠오르고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건데 단계 합시다. 그래프부터 그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서. 사실 지금 우리가 찾은 정보들로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리라면 그릴 수 있는데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너무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좀 예를 또 들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구하는 거 선생님이 하는 것도 좀 보고. 강경한 문제, 이건 다른 문제 위주로 하는 거고, 쉬운 거 합시다. 보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칠판 보세요. 얘의 주기부터 찾아보자. 주기부터 천천히 해. 지금 막 너네가 지금 계속 피해야 하는 공부법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봐봐. 메모를 예쁘게 여러분들 해놨잖아. 그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만났어. 주기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최악이야, 최악.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숙제해 버릇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도, 쉬운 문제인데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생각을 해보라고.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뭐야? 그거는 외워야지, 그치? 그건 외운 상태야. 뭐야? 파이야, 그치? 기본 주기는 파인데 x의 개수가 주기를 결정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치? 여기가 2분의 1x란 말이야. 그러면 각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더 느려지는 거야? 더 느려지는 거야. 내가 똑같이 각을 증가시키면서 값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2분의 1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증가하는 게 더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이 정도의 느낌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2분의 1배니까 2배 길어진다는 소리인 거야. 반비례니까 둘이. 이해됐어? 그럼 주기 얘는 몇 파이야? 2파이가 된다는 거야. 얘는 주기가 2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반화돼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애들이 너무너무나 헷갈리니까, 모양이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정근선도 기본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그려준 정근선 보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 그렸었잖아. 여기가 뭐였죠? 2분의 파이였죠? 여기가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이 정도는 기억해? 이거 외워, 알아서 해. 여기였어, 그치? 근데 주기가 길어졌어. 이게 늘어났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정근선의 위치가 이만큼 멀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정근선이 뭐였냐면 2분의 파이 위치에 있었고, 주기가 파이니까 n파이씩 어디론가 좌우로 갈수록 정근선이 계속 생겨나는 뜻이야. n파이라는 뜻은. 요런 상황에서 지금 주기가 더 2배 늘어났어. 그러면은 정근선이 2배 늘어나겠지, 그치? 간격이 2배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정근선의 간격이 2배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였는데 여기가 지금 요렇게 늘어날 거잖아, 그치? 주기가 파이가 되면서, 주기가 2파이가 되면서 얘가 정근선의 위치가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로 처음에 딱 찍혀놓고 그 다음에 2파이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에서 찍힌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해보면은 몇 번 반복하면 좀 익혀질 거야, 분명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보고,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아까 했던 것처럼 빈 공간에 한번 풀어봐. y는 a 탄젠트 y야. a 탄젠트 bx 플러스 2가 있어. 얘가 주기가 2파이이고 0일 때 a, b 정근선 3개 찾는 거야. 이렇게 3개. 다시 선생님 그 한글을 안 써서 말로 좀 설명해 줄게. y는 민규야 살아나라. 다시 너 이거 풀어 빨리.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2는 주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인 거야. 이걸 ab를 구할 수 있거든. 이걸 ab를 구하고 그 다음에 ab값 구한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까지 찾으세요. 이해됐지 그치? 시작. 한 단계 더 어려워질 거야. 얘들아. 다음 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기가 끝이야. 정점이야. 그 다시 점점 쉬워져. 다시 점점 쉬워질 거야. 됐냐? 응. 됐어? y 2분의 1 y 플러스 2 y 맞아. 또 한 사람. 정근선 다시. 정근선 다시. 정근선은 세로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이라고 방정식을 써주세요. x는 이라고 써주세요. 맞아. 어딨어? 못 찾겠어. 맞아. 또 한 사람. 소민이 한 사람. 오케이. 맞아. 맞아. 또 한 사람.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맞아. 그만해야겠지, 그치? 여기서 더 설명하면 안 되지. 15분 정도 남았는데. 요 지금 배운 것까지로 할 수 있는 숙제까지로 숙제를 정합시다. 더 변형되지 않게. 또 한 사람 있나? 내가 채점 안 해줘도 했는데 안 해줘도. 그렇죠. 잘했어요. 같이 하자 얘들아. 천천히 봐봐.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이 중에 누구야?
B죠, B. 그치? 그러면은 얘가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주기가 2배 길어졌네. 그럼 얘가 각이 변하는 속도를 늦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2배 늦춘 거야. 2배 늦추는 게 어휘적으로 말이 안 되죠. 2분의 1배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B는 2분의 1이 된 거야. 그 다음에 X에 2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함수값이 0이 나온 거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으니까 4분의 파이 돼. 탄젠트 45도 얼마? 1이야.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A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 A는 마이너스 2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안 써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았어. 그 다음 이제 점근선 찾자. 얘들아,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애는 두 개야. 얘 영향 줘, 안 줘? 안 줘. 얘 영향 줘, 안 줘? 줘. 그리고 또 하나가 뭘 주냐면 좌우로 하는 평행이동. 그치? 위아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 다행히 좌우로는 평행이동 안 시켰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보면 되는데 잘 봐. 점근선 식 구하는 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줬어. 요렇게 하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죠, 그쵸? 이게 원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 식이고, 그러면은 얘가 얘로 변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요 위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x는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x는 파이 플러스 2n파이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막 개수나 상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찾는 법을 이제 배운 거고요. 봅시다. 얘들아 109 쪽으로 와보세요. 109 쪽. 얘들아 109 쪽에 유형 1번 봐봐. 아까 우리 아직 적고 있어? 적고 있으면 잠깐 기다릴게. 일단 적느냐고 다음 설명 못 듣지 말고 얘기를 해, 제발. 잠시만요. 멈춰! 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치지 않아. 다 적음? 다 적음? 아니야? 안 적음? 선생님이 우리 분기초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 너네 미적분원이랑 대수랑 수업 같이 들으면 되게 힘들 거야. 근데 대수 때문에 힘들 거야.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원인이 삼각함수야 사실은.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는 훨씬 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적은데 수열도 지수로그 함수보다 어려워. 됐지? 보자.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 얘들아. 얘기 금방 나누고 수업 마무리할게. 109 쪽에 유형 1번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아까 전에 주기함수 할 때 선생님 몇 개 설명한 거 없죠? 주기 찾고 그냥 반복되는 거 쓰는 거잖아. 그거야. 그게 전부야. 그 외에 특별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마. 알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주기와 반복되는 게 어떻게 반복되는지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요게 대소관계라고 써 있는데 삼각함수 너네 선생님이 이거 그 3-2 할 때 이거 그려줬었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그 그래프 3개 그려갖고 90도까지랑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리고 이게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가 이렇게 가는 거. 요거 갖고 대소관계 찾는 거야. 요 x 값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지? 유형 2번은 그 정도로 하면 돼. 내가 지금 유형 설명해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형 2번은 요 안에서 요 정도에서 그냥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소관계 찾는 거.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집중해서 배운 게 유형 3번부터 유형 7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 3번부터 유형 7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에서 정보를 찾는 내용들이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응용돼 갖고 절대값 붙이고 막 대칭서 이용해서 함수값 찾고 막 이제 이런 것들 할 건데, 그거는 다음에 하자고요. 알겠지? 원래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의 여기서 멈추고, 그럼 유형 7번까지 숙제야. 869번까지. 844,
4869지, 그치? 844869 오랜만에 라이트 쌤 좀 하자. 네. 진짜 많지는 않으니까 좀 꼼꼼히 생각 많이 하면서 하고. 얘들아 월요일에 야 지금 책 밀려있는 사람 자세해봐. 그냥 선행책 해결의 법칙 나 밀려있다. 손 빨리 손 들어. 빨리 들어. 민건이 월요일에 오지. 어이. 와 월요일에 와. 그냥 와서 같이 질문하면 돼. 라이트 쌤 밀려있다. 손. 라이트 쌤 오히려 안 밀렸어? 거의? 아 밀렸어. 와서 질문하면서 하고 밀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네들한테 아무리 니네가 책이 텅텅 비어 있어도 책을 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니네가 또 나를 또 속이려고 책 안 채우면 니네 앞으로 매일매일 12시까지 남고 맨날 4시에 와. 내가 이거 해버리면 니네 거짓으로 책 채우기 시작할 거야. 진짜. 장담 안 돼. 오늘 주말에 계속 불러제끼고 막 이래봐. 오기 싫어서 거짓으로 책 채우겠지. 근데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100문제를 비워놔도 하나를 제대로 풀자고. 알겠지? 그런 의도야. 책이 비워도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난 괜찮아 얘들아. 난 부처야. 이런 의미가 아니야. 제발 나의 착함을 이용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엄마들이 선생님이 책 안 채워도 된다고 하셨다는데요? 저절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얘기 들리기만 해봐 진짜. 아주 그냥 니네 다 진짜 장기자랑 시킬 거야 한 명씩. 아무튼 월요일 알아서 오시고요. 라이트 쌤도 숙제를 좀 낼게요. 라이트 쌤은 오답을 안 할 거야. 이번 분기 그냥 버리는 건 아닌데 알아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성형선생한테 잔소리 좀 어디까지 좋냐? 라이트 쌤 안 소리 돈을 써가지고 카톡방 해줘야 돼. 해주는 거 가지고 480번대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맞아. 489. 또 로그야? 진짜 하기 싫어 로그. 로그 언제 끝나? 489 올라가. 로그 중요하지. 몇 문제냐? 50개, 25개, 75개. 여기까지 하자. 5분 정도 남았거든. 편하게 쉬어. 숙제해도 되고, 하도 되고.